미안해 미안해 이재명 사과 릴레이 이미지 바꾸려 8,600만 원. 마지막 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00만 원 스타일링에 저 돈을 썼답니다. 스타일링에. 그러니까 스타일링이 뭐냐면요. 스타일링이 외모 가꾸기를 스타일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8,600만 원이나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머리 헤어를 어떻게 하고 얼굴 화장은 어떻게 하고 뭐 안경은 어떤 걸 쓰고 이제 머리가 하얀데 이걸 염색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가르마는 어떻게 다는 것이 좋은지 네. 얼굴에 뭐 이 잡티가 하나도 없이 마치 이 젊은 사람처럼 하는 게 좋은지 어느 정도는 좀 그 완숙한 나이가 드러나는 것이 좋은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앞에 설 때 화장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거기에 8,600만 원이 썼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선 기간 중에 총 26억 8천만 원을 썼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1억 7천만 원, 윈지코리아 컨설팅에 1억 1천만 원. 이 중에 윈지코리아 컨설팅은 뭐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었던 곳입니다. 영상 제작과 생중계 관련 장비 대여에 3억 2,400만 원, 공유 오피스를 포함한 사무실 임대료 2억 2,200만 원. 그런데 이 중에 이제 구설에 올라서 사람들이 자꾸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스타일링 8,660만 원.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전문 PI 퍼스널 아이덴티티 개인 이미지 연출 업체에 스타일링을 맡겼고 8,600만 원. 저도 이 스타일링 개인적으로 받아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8,600만 원. 뭐 이 A급 연예인 뺨칠 정도로 아주 공을 들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사진이나 영상에서 보시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8,600만 원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데이트 폭력이 아주 사회적으로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요. 아이고 요즘 사내들이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자들이 그냥 왜 예전에는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최진사댁 셋째 딸 가서 칠보기가 달라고 하니까 장인어른이 안 돼 하니까 뭐 몇 번이고 찾아가서 장인어른 제가 뭐 행복하게 만들 꼭 주세요 뭐 그런 칠보기 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처가댁에 가서 딸을 달라고 몇 번이나 머리 조아리고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아니 요즘은 뭐 결혼 안 된다고 그러면 칼 들고 찾아가요. 칼 들고 찾아가. 이제 그래서 이 데이트 폭력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지금 뭐 여기저기서 뭐 그런 정말 끔찍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도 아픈 과거가 있어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006년 지금부터 15년 전 조카 김모 씨 살인 사건 1, 2심 변호사를 맡았던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제 일가 중 한 사람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서 그 일가족 중에 제가 유일한 변호사였기 때문에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조카 김모 씨가 이제 결혼을 반대하는 그 여자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암사동에 있는데 가서 그 여자친구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칼로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끔찍했습니다. 18방, 19방을 찌르는 겁니다. 글쎄요.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사람을 그냥 그 18번, 19번을 찌르는 거 난도질에 가깝지 않습니까? 정말 입에 올리기도 끔찍한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실은 어제 이게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진짜 큰 얘기인데요. 어제 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그 민생개혁 뭐 간담회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민생개혁 간담회. 여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거의 점령군 뭐 장군이나 되는 것처럼 이제 거기 들어갔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냐?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들, 그다음에 간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지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간사들을 다 모아놓고 갑자기 이재명이 땅바닥으로 내려가서 넙죽 큰절을 하는 겁니다. 5초 동안. 입법을 잘 못해서, 민생을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사죄를 하고, 뒤에 이제 그 상임위원장들,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땅바닥에서 큰절을 하니까 뒤에 이제 일어서 가지고 이제 90도로 절을 하고 있는데, 자, 뭐 저 뉴스는 이미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걸 겁니다. 그런데 저게 뭐 쇼라느니 뭐 아니라커니 이런 이제 반응들이 있으신데, 그것이 쇼다 아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더 중요한 문제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으로는 자기보다 다 선배격일 수도 있는 이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을 거의 그냥 구타하듯이 군기를 잡고 거의 반말조로 명령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제 말로 자꾸 옮기지 않고 그냥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를 직접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주요 법안을 설명을 하자 이재명 후보가 그 신속 책임 처리, 패스트 트랙, 당론 확정 등으로 번호를 부여합시다. 패스트 트랙인지 그거 태우는데 한꺼번에 많이 태워버리지 그냥 하면 되지 무슨. 제가 이재명 후보의 말투를 그대로 지금 옮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패스트 트랙인지 그거 태우는데 한꺼번에 많이 태워버리지 그냥 하면 되지 무슨. 제 해석의 말을 붙이면은 그 당신들 민주당 의원들 잘난 의원들 말이야 국민들의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지금까지 뭐 했어? 민생 법안들 제대로 통과된 거 없잖아. 나는 국회에 있지 못했어. 내가 국회에 있었으면은 당신들이 이루지 못한 거 나는 벌써 다 해치웠을 거야. 내가 경기도 지사 하느라고 여기를 못 타봤네. 이제 대통령 후보가 돼서 와서 보니 참 가관일세 그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중진들,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딱 정책위 의장이라는 사람마저도 딱 고개 숙이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약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재명 후보가 또 이랬다고 그래요. 아니 여당 의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아요. 그거 두들기면 되지. 방망이 뒀다가 뭐 흉년에 죽 써 먹으려고 그러시오? 뒤에 부분은 제가 붙인 말입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대해서 그 산자위 여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행정부하고 먼저 이견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행정부하고 민주당하고 약간 의견이 다른데 그걸 조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재명 후보가 시간이 없잖아. 입법기구는 입법하고 집행기구는 집행하는 것이지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약간 귀를 의심케 하는 건데요. 조선일보에 그대로 지금 옮겨 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1년 유예하자. 1년 유예하자. 그러니까 2023년부터 하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재위원회 윤우덕 의원이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대로 제가 옮겨드릴게요. 합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윤우덕 의원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걸 여야 합의로 하겠다고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합의가 안 되면 혹시 안 되면 두 번이나 물었답니다. 합의가 안 되면 혹시 안 되면 그러자 윤우덕 의원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국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법에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저들은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행안위원회의 서영교 위원장이 행안위에만 법안이 1,800여 건이 있습니다. 잘 살펴서 여야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그러자 또 이재명 후보가 하는 말이 행안위는 여당 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건 하자니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자리에 있었던 여당 중진들이 공포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사실상 군기를 잡는 그런 상황이었다. 강행 처리, 책임 처리, 신속 처리, 패스트트랙, 단독 처리. 그러니까 이 이재명 후보는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난 4월 7일 날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 그때 아마 기사 한번 돌려보십시오. 참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때 했었느냐? 민주당의 입법 독주.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네들이 슈퍼 여당이라는 것만 믿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해버리지요.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모든 법은 야당하고는 나몰라라 하고 그냥 혼자서 다 법안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무슨 3법 무슨 3법 다 부동산 3법 뭐 3법 그랬는데 그러한 입법 독주 입법 독재에 관해서 반성은 요만큼도 없고 이재명은 오히려 그 입법 독주를 더 해야 된다고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1시) 김광일 쇼 오프닝 할 때 그 이 옛날 라디오 보여드리면서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하는 제 목소리가 거의 저는 뭐 가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어제 민생개혁 간담회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 수십 명을 모아놓고
이재명 후보가 점령군 사령관처럼 이런 얘기를 쭉 한 겁니다. 당신들 위원장으로서 방망이 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일이 뭐요? 그렇게 아주 혼쭐을 내놓았던 그 자리. 그러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일괄 사표를 냈어요. 여당 당직자 일괄 사퇴, 송영길 빼고 다 바꾼다. 오늘 중앙일보 일면 톱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중앙일보 일면 톱. 여당 당직자 일괄 사퇴, 송영길 빼고 다 바꾼다. 제가 며칠 전부터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는데 친이구태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기존에 있었던 중진 의원들,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중요 포스트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다 빗자루질 하듯이 쓸어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재명의 입안에 든 혀 같은 사람들, 오른팔, 왼팔, 수족처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로 그 자리를 다 채우는 겁니다. 이것이 친이구태타입니다, 여러분. 꼭 총을 쏘고 이렇게 해야 친이구태타가 아닌 겁니다.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로 총을 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사무총장을 새로 물색을 하고 있는데 사무총장이 자금, 인사, 조직 이거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은 이재명 후보의 이제 측근 중에 측근이 앉아야 되는데 그 측근을 김영진, 조정식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그래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죠. 경선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았던 조정식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19대 대선 때부터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원조 이재명계라고 할 수 있고 조정식 의원은 이재명계의 좌장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역시 진중권입니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카메라에 확대해서 보여지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보이시겠습니다. 저도 멀리서 보이네요. 진중권 이낙연 측 인사 징계 회부에 민주당 이재명 유일 체제냐? 민주당은 이재명의 유일 체제가 되고 있다. 역시 진중권이 말 만들어내는 솜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낙연 후보, 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쪽 캠프에서 일했던 교수가 있습니다. 이상희 제주대 교수예요. 그런데 이제 이상희 교수는 그 이낙연 캠프 쪽에 있었으니까 당시 라이벌이었던 이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었지요. 자기가 그 소속돼 있는 조직과 역할이 그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내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그 기본 시리즈 중에 기본소득 포퓰리스트다. 이재명은 또는 대장동 부동산 불로소득 게이트의 당사자가 이재명이다. 또는 이재명 후보의 강압적인 승리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민주당이 이상희 제주도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 혐의로 윤리심판원에 징계 회부했답니다. 세상이 바뀐 거지요. 이제 이재명 세상인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재명을 비판했던 이상희 제주도 교수는 윤리심판원에 회부가 되는 겁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여기에 대한 일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대하시며 영명하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그 이름 길이길이 빛나실 이재명 수령님 만세. 네. 행여 이분이 집권하면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재명 유일 체제냐 이런 느낌도 든다. 지금까지 위기라는 걸 보게 되면 위기의 근원은 사실 이재명 후보 자신이었다. 이재명 후보가 하루에 한 번 실언하고 한 번 아수라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회장에서 갑자기 그냥 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큰절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진들을 군기잡기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사람들이 등을 돌린 이유 중에 하나가 180석 의석을 가지고 거의 뭐 깡패짓 비슷하게 한 것이다. 그냥 입법 독재를 했다. 이재명 후보가 뭘 반성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신랄하죠?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